각이 사는 증시 깍두기. 예, 안녕하세요. 전문투자 증시나 진판 안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쪽집게 유우현입니다. 오늘 제가 원래 깍두기님이랑 하면 잘 맞추는데 원래 사람에 따라서 이게 다른 거죠. 저랑 또 제가 각도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예. 아직 조금 더 이 맞추는 적응이 좀 필요하신 것 이게 같아요. 매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맞추기가 의외로 어려워요. 오늘은 이제 각도기님 휴가 때문에 그렇죠. 각도기님은 저 말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말 많은 곳으로 네. 가신 것 같습니다. 그곳으로 잘 다녀오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오늘 시장이 원래 계속 안 좋았다가 마이너스 0.5% 근처까지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 마지막에 외국인이 좀 들어 올리면서 0.2% 마이너스, 코스닥은 0.14% 마이너스, 거의 뭐 보합 가깝게 끝났습니다. 네, 오늘 뭐 장이 뭐 아침엔 그래도 좀 괜찮나 싶었는데 오후대에서부터 이제 뭐 오전, 그러니까 금통위 이후로 뭐 떨어졌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인지 아니면 뭐 삼성전자 오더커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은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사람들이 좀만 오르면 그냥 대형주는 한 7% 오르면 팔고 뭐 코스닥은 한 10% 오르면 파는 그런 지금 시장이 아닌가. 지금 모든 유튜버가 그런 조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가요? 네, 오르면은 정리해라. 10% 오르면은 정리해라. 이런 나 같아도 조언을 다 하고 있습니다. 나 같아도 정리가 아니 왜냐면 현금이 없으니까 일부 혹시 몰라서 현금을 조금은 갖고 있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좀 낫지 않나 싶어서. 네, 굉장히 지금 투심이 참 악화가 됐다는 게 너무 보이는 것 같아요. 조금만 오르면 바로 매도를 해버리고 이런 움직임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미국이 워낙 좀 시장이 안 좋으니까 오늘도 자꾸 요즘 시간외로 사고 치는 애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뭐 저번에는 또 며칠 전에 스냅도 그랬지만 오늘도 엔비디아가 시간외로 그렇게 안 좋을 거면 왜 5% 왜 장중에 왜 올린 거야? 난 걔네들 그러게요. 실적은 잘 나왔는데 참 2분기 가이던스, 요즘에는 실적만 좋다고 다가 아니라 다음 분기 가이던스까지 좋아야지 주가가 방어를 그나마 하는 거고, 그러니까요. 둘 중에 하나라도 삐끗하면 작살이 나죠. 가이던스도 보니까 저번에 이제 며칠 전에 월마트랑 타겟 이런 애들은 가이던스보다는 이제 실적이 안 좋게 나와서 떨어졌잖아요. 그 이후에 나온 애들은 이제 걔네들 매맞는 걸 한번 보고 나서 이제 가이던스라든지 아니면 기대감을 낮춰놔서 그런지 다들 또 오르더라고요. 그런 류의 또 종목들은. 그래가지고 이게 또 처음에 역시 매맞는 놈들이 제일 그냥 아프구나. 그런 또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참 어려운 조시가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데, 네. 그래도 장 아침에는 플러스 1%까지 양시장이 다 갔거든요. 코스닥은 더 올랐고, 근데 오후 들어가지고 기관이 완전히 매도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좀 가파르게 매도를 하면서 끝날 때까지 결국 많이 던졌더라고요. 코스피에서 1,500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은 마지막에 플러스 전환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업종별로 말씀드리면 전기가스 업종이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거의 5% 상승했고요. 대성에너지, 삼천리 4%씩 상승을 했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이제 미국 선물이 9불이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뭐 안정이 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전쟁도 끝날 기미가 없고 그럼 농산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좀 그런 쪽에서 좀 답답함을 투자자들도 많이 느끼는 거죠. 뭐가 좀 해결이 돼야 하나라도, 사실 전쟁만 끝나면 다 해결될 거긴 한데 사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거의 서방 전 세계를 상대로 좀 싸우고 있잖아요. 많은 국가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지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도 지금 루브라가 강세로 가면서 좀 장기화가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계속 듭니다. 역시 먹는 것과 에너지를 쥐고 있는 나라는 역시 이게 함부로 할 수가 없네요. 이게 루블이 지금 60불? 60불이 아니고 1불당 60루블이니까 이거 전쟁 전보다 더 강세로 지금 간 상태입니다. 이거. 참 대단하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업종 상승률 기록했던 건 철강 금속 업종인데요. KG 스틸이 6% 상승을 했는데, 사실 최근에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 그냥 잠깐 반등한 거 아닐까 싶고요. 그다음에 세아제강도 3.6%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가스 가격이 좋아서 그런지 LNG 관련된 이제 조선업체, 기자재들 다 괜찮았고요. 전기전자 섹터가 제일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2차 전지 섹터 중에도 솔루스 첨단 소재가 5% 하락을 했고요.
일진 머티리얼즈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4%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또 오늘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4.6%나 떨어졌고요. 자화전자, 삼성전기, LG이노텍 뭐 1, 2%대 하락을 했습니다. 하이닉스는 낸드 뭐 그 얘기가 나오던데 그거 아니고 오더컷 얘기 나와서 지금 떨어지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삼성전자하고 오더컷 얘기는 사실 주 초반부터 계속 들렸거든요. 여러 지금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서버용 반도체까지도 오더컷 얘기가 계속 들리는데 오늘 그 관련돼서 신금태에서 리포트가 나왔어요. 코멘트를 해줬는데 그거 좀 이따가 언급 드리고요. 사실 어저께 잘못 말씀드린 내용이 하나 있어서 정정을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LNF 관련된 사항 그 자사주 매도 공시를 냈잖아요. 근데 제가 이미 그 가격에 매도를 한 것처럼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 8월 23일까지 5월 뭐 20 며칠 공시한 시점부터 8월까지 그 사이에 매도를 하겠다라는 공시였고 27만 6,600원 가격은 저는 이걸 매도 가격으로 써놓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기준 가격 그 전날 종가를 그냥 써놓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격에 파는 게 아니라 어느 가격에 팔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고요. 어제도 사실 자사주 매도 체결이 20만 주 됐습니다. 100만 주 팔기로 했는데 그중에 20만 주가 어제 체결이 됐고요. 오늘도 내놨는데 오늘은 체결이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체결 가격 보니까 26만 원으로 체결이 됐더라고요. 하여튼 뭐 100만 주니까 뭐 하루에 20만 주씩 한 5번 걸쳐서 팔겠네요. 네, 그래서 뭐 지금 이틀 동안 계속 매도 주문이 나온 거 보니까 단기간에 아마 팔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LNF 오늘 2.6% 하락해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이 됐죠. 25bp 인상해서 이제 기준금리가 1.75% 모두가 예상한 대로 진행이 됐고요. 일단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렸습니다. 3%에서 2.7%로 하향을 시켰고요. 문제는 이제 CPI 전망치가 3.1% 예상이었는데 4.5%로 좀 많이 상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한 이후에 좀 양시장이 좀 조정을 받은 영향이 있고요. 아무래도 이 모두가 예상했던 25bp 인상 소식보다는 이 물가 전망치를 대폭 상향시킨 게 좀 투심에 안 좋게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의 끝나고 기자회견 내용에서 역시나 이제 물가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앞으로 수개월간 물가를 중심으로 통화 정책을 운용하겠다라는 언급이 있었고요. 5월엔 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5%나 기록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했습니다. 물가의 정점이 원래 올해 상반기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고 중반기 이후에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유가가 내려간다고 해도 곡물 가격은 한 번 오르면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물가 우려를 계속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물가에 대응해서 통화 정책을 운용하겠다라고 했으니까 물가가 이렇게 무섭게 올라가면 기준금리 추가로 오르겠다라는 말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하반기 기준금리를 얼마나 보느냐? 이창용 총재는 연말 기준 2.25에서 2.5% 수준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언급이 있었고요. 그러면 0.5에서 0.75 더 올리. 예, 지금 1.75니까 25bp씩 2번에서 3번 정도 인상을 할 거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은 금통위는 7월, 8월, 10월, 11월 이렇게 4번 남아 있고요. 그 중에 2-3번은 25bp씩 추가로 올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사실 뭐 어제 HSBC 전망을 말씀을 드렸지만 3분기, 4분기에 한 번씩 25bp씩 인상할 거다라고 지금 컨센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예상하고 있는 범주 내라서 뭐 크게 시장에 뭐 영향이 크진 않을 것 같은데 뭐 오늘 해석을 좀 이 영향도 있다 좀 하락한 이후에는 뭐 그렇게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크진 않은 것 같은데. 네, 뭐 은행주 정도가 이제 뭐 플러스로 많이 가다가 금리 인상 소식 이후부터는 조금 하락 반전했던 거 있었고요. 다른 섹터들은 뭐 큰 특징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전기가스 업종이 오늘 제일 많이 올랐는데요. 이 천연가스 미국 선물 가격이 9달러를 돌파를 했죠.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이 현재의 인플레 환경은 한국가스공사에 긍정적이다라는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올해와 내년에 연이어서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한국가스공사가 5%나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조선주가 오늘 굉장히 좋았는데 조선주 섹터 내에서 이 대우조선해양이 LNG 운반선의 핵심 기자재를 국산화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협성철강이라는 이제 중소기업과 함께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요. 고압 펌프의 내구성 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라고 발표했고요. 이 고압 펌프라는 거는 이제 엔진에 고압 연료를 공급하는 핵심 장비인데요. 현재까지는 미국과 프랑스에서 전량 수입에 의존했던 부품인데 이제 국산화에 성공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납기도 좀 줄어들 것이고 원가 절감에도 도움이 많이 되겠죠. 네, 그래서 오늘 대우조선해양이 거의 6% 상승을 했고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한국조선해양 다 뭐 5%대, 2%대 상승을 했고 뭐 기자재도 오늘 좋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LNG 운반선에 들어가는 보냉제 만드는 이 한국카본이랑 동성화인텍이 3%, 2%씩 상승해서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오더컷 관련해서 이제 신한금투자에서 삼성의 스마트폰 감산 뉴스가 있는데 요건 사실이다. 사실이다. 이렇게 사실이 아니다. 잘못 보면 사실이 아니다를 네, 볼 수 사실이다. 있겠어요. 네, 사실이다라고 하는데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단 코로나 이 2년 동안에 높은 기저로 인해서 IT 수요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치는 이미 낮아졌지만 세트 판매량 전망치는 아직 충분히 하향 조정되지 않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건 사실인 게 최근까지만 최근에 나왔던 이제 전망자료를 봐도 전년 대비해서 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출하량이 한 20%대 증가할 걸로 봤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그렇죠. 빠르게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식의 전망을 많이 했었죠. 네. 그리고 시장 조사기관에서 현재 22년 세트 판매량이 2%에서 10% 오히려 감소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삼성 스마트폰 생산량도 추정을 했는데요. 21년도에 2.7억대인데 22년에는 원래는 한 20% 늘어나서 한 3억대 초반 예상을 했지만 지금은 2.7억대 수준일 것이다. 21년과 거의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라고 신금투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5월 달에는 또 강도 높은 재고 조정이 확인되는데 5월 달 스마트폰 생산량은 1월에서 4월까지의 이 평균 대비해서 한 35% 감소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분기도 10% 전분기 대비 추가로 감소할 걸로 보고 있고요. 예, 세트 수요는 굉장히 안 좋네요. 그러면 당연히 그 벤더사들도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니겠죠. 그래서 삼성 스마트폰 비중이 높은 벤더들은 2분기 추정치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서버 수요도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미국과 중국의 서버 업체들이 서버용 반도체 D램 오더컷을 했다 이런 루머도 있었는데요. 요거는 사실 여러 증권사마다 그럴만하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아니면 그렇지 않다, 사실이 아니다. 지금 서버 업황 너무나 좋다. 마이크론 봐라, 막 굉장히 장기간 계약을 한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좀 분분한 상황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 빅테크들이 매출 가이던스가 계속 하향되고 있잖아요. 유튜브도 이제 코로나 대비해서 좀 덜 보고 있고, 넷플릭스도 덜 보고, 뭐 SNS도 좀 덜하고, 이렇게 외부 활동을 많이 하면은 이런 빅테크 업체들도 이제 서버 증설에 좀 적극적이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아무래도 저런 얘기에 논리성이 부여가 되니까 주가에 영향을 주는 거겠죠, 현재는. 그리고 네. 워낙 지금 이 수요 위축에 대한 우려가 시장이 너무 큰 상황이라서 그래서 좀 이런 루머에도 좀 심각하게 반응하고 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공급과 수요를 이제 얘기를 할 때 공급망이라든지 이런 게 채찍 효과를 얘기를 최근에 하더라고요. 이제 뭐 그러니까 수요 단에서 요만큼 변했는데 그 중간에 이제 전달되면서 뭐 도매, 소매, 최종적으로 제조업체까지 가면서 이제 변동폭이 커지는 거죠. 채찍처럼. 그래서 요만큼 이제 수요를 이제 그 수요자들은 요만큼 수요를 했는데 이거를 이제 점점 가면서 이따만하게 크게 이제 수요를 생각을 해서 재고를 많이 쌓아두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도 그 재고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실제로 수요는 그만큼이 안 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실적들도 안 나오고 그 재고를 다 소진할 때까지는 다시 이제 주문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는 걸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조금 이제 수요가 이제 재고가 이제 소진될 때까지는 아무래도 그 부분은 약간 둔화가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둔화가 뭐 침체로만 안 가면 상관이 없다고 보는데 그래도 둔화가 될 동안은 약간 주가에는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다 좀 소진이 돼야 다시 좀 뭐 이런 세트 업체들이든지 뭐 IT 쪽이라든지 뭐 그쪽은 확인을 하고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뭐 하이닉스도 많이 빠졌지만 삼성전자도 0.7%대 하락을 했고요. 뭐 삼성전기도 2% 가까이 빠졌고요. 뭐 파트론도 한 1% 빠졌고. 근데 반면에 이제 폴더블 쪽은 유일하게 좀 생산이 증가하고 있는 품목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그쪽만 가야 되겠네요. 뭐 휴대폰은 폴더블 쪽만 관심을 좀 당분간은
가져야 되지 않을까? 네, 근데 폴더블도 이제 출하량 전망치가 조금씩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22년도 폴더블 부품 주문이 작년 11월 기준으로는 1,350만 대였는데 현재 1,800만 대까지 증가했다라고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신금투에서 추정을 했었는데 그때 1,600만 대 이야기를 했거든요.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추정치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추정치. 그렇죠. 추정치니까. 근데 뭐 유일하게 이쪽만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쪽은 일단 감소는 아니니까 일단 증가하는 게 맞으니까 뭐 기대를 좀 해볼 수는 있겠죠. 근데 물론 이제 신금투에서 조금 긍정적인 전망을 하는 건 맞아요. 다른 타사하고 비교를 해보면 신금투가 저번 주 자료가 나왔을 때 전년 대비 100%씩 몇 년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뭐 키움증권 이런 데는 훨씬 더 적은 전망을 하고 이게 있습니다. 홍보는 아닌데 최근에 신금투에서 IT를 좀 열심히 하더라고. IT 부분 리서치를 한 두세 달 전부터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좀 이렇게 그 전까지 열심히 안 했나요? 아니 그런 그 전에 열심히 안 한 건 아닌데 좀 더 조금 더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내용들이 많이 보강이 된 측면이 있지 않을까. 홍보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신한금 투자의 의견이 좀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애플도 사실 이 상하이 봉쇄 영향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신제품 개발까지 지연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니케이 비즈니스에서 25일에 이런 보도를 냈습니다. 애플이 이제 아이폰 14 하반기에 나오잖아요. 4개의 주력 모델 중에 최소한 1개의 개발이 늦어지고 있다. 예, 애플의 한 공급업체에서는 이 개발 가속화를 위해서 지금 24시간 일을 하고 있지만 상하이의 회복 속도가 굉장히 좀 느리다 이런 언급도 있었고요. 사실 상하이 락다운 영향은 이제 애플이 컨퍼런스 콜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매출 타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기존 제품 생산에만 영향이 있는 게 아니라 신제품 개발 일정도 좀 차질이 있다라고 합니다. 다만 좀 긍정적인 거는 이제 최근에 이제 6월 6일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 이 WWDC라는 거를 이제 개최한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이것도 할지 말지 좀 불투명했었는데 결국 하기로 결정을 했고 여기서 이제 새로운 MR이라고 혼합 현실 헤드셋을 공개할 걸로 지금 시장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헤드셋에는 이제 4K 마이크로 OLED 디스플레이 2개가 들어가고요. 카메라 모듈은 15개나 들어간다라고 이것도 시장에서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네. 그럼 뭐 그렇게 많이 들어가면 이노텍은 뭐 좋아지겠네요. 네, 그래서 어제 이노텍이 6%대 정도 상승을 했잖아요. 이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1.6% 하락을 했고요. 30만 원 초반 가면 사야 되나 봐요. 거기 가면 다시 오르더라고요. 32만 원 뭐 이 정도 가면. 느낌인가요? 아니요, 거기 가면은 안 빠지더라고요. 이게 한 시총 8조 요 정도 가면 약간 밸류에이션 매력이 살아나서 그런지 바로 많이 이렇게 복원력이 좋더라고요. 어제는 이제 이노텍이 처음으로 60만 원 전망치까지 나왔었습니다. 뭐 주는 사람 마음이니까요. 네. 애널리스트. 예, 그리고 오늘 사실 굉장히 강세를 보였던 쪽이 태양광 쪽인데요. 21년도 이제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이 전년 대비 25% 증가했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은 19% 증가했고요. 태양광 발전 설비가 25% 증가했고 풍력은 한 4.4% 증가했고 이 태양광 설비가 이렇게 늘어나면 태양광 소재 업체가 뭐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신성 에너지 뭐 태양광 모듈 만드는 회사인데요. 20%나 상승을 했고요. 폴리실리콘 납품하는 OCI는 15% 상승했습니다. 하나솔루션은 10% 올랐고요. 하나솔루션 우선주는 상한가나 같습니다. 아니 우선주는 이상하게 좀 약간 이상하더라고 움직임이. 며칠 전에도 상한가고 그랬었는데 뭔가 저희가 알 수 없는 뭔가 세력이 들어오는 듯 싶기도 하고. 우선주는 항상 뭐 이런 식으로 테마성으로 움직이면 변동성이 굉장히 오히려 편해지죠. 풍력은 역시나 이 지역적인 그 제한이 있어서 그런지 증가가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4%대면은 역시 태양광이 좀 더 뭐 범용성이 좀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대기업들이 투자 계획을 굉장히 많이 발표를 잇따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는 그 바이든 대통령 방한 거의 직후에 발표를 했는데요. 오늘 추가로 SK가 5년 동안 247조 원을 투자를 해서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분야를 키우겠다라는 발표도 했고요. 국내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합니다. 뭐 친환경 사업, 디지털, 바이오 쪽에도 많이 투자를 하고요. LG그룹도 발표했습니다. 5년간 여기는 국내에 106조 원 정도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고 GS그룹도 발표하고 요즘 뭐 굉장히 많이 발표하고 뭐 합치면 한 1,000조 원 되겠는데요. 네. 삼성이 45조, 450조, 450조, SK가 250조, 뭐 이것만 해도 벌써
600조, 700조 되고 현대차 뭐 하여튼 다 합치면 1000조 원 5년 동안 하겠다는 뭐 근데 원래 투자는 뭐 지속하던 거니까 예, 뭐 큰 뭐 저기는 아닌 것 같은데 여하튼 열심히 투자를 해주시면 뭐 국내 증권시장 발전에 좀 도움이 되겠죠.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참 오늘도 좀 장이 좀 재미가 없었죠. 당분간은 이런 좀 장세가 지속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뭐 특별한 뭐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상승하는 그런 장세가 지속될 걸로 네.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하루 빨리 좀 뭐라도 하나 이렇게 좀 이런 기대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주식하는 그런 좀 바른 자세는 아닌데 좀 여러 투자자들을 위해서 좀 기도를 좀 기도를 좀 하도록 저도 마찬가지지만 네, 해보도록 참 하겠습니다. 어려운 나날 지속되고 있는데 내일은 그래도 금요일이네요. 네, 내일도 저희 둘이 같이 하죠. 네, 저희 둘이 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